안녕하세요. 이드진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대법원에서는 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확정 판결이 나왔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을 보게 되면은 권리금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그래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품, 영업시설, 그 다음에 영업상 노하우,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라고 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해서 권리금 계약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상가 임대차 계약에는 이제 권리금까지 거의 수반되게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는 수반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 일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계약이 아니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다면 중개대상물의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범위에 이 권리금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걸로 이제 문제를 삼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다면 기타, 이게 기타가 중요하죠. 이 기타에는 권리금이 없냐 하면은 네, 없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입구 광업재단, 공장재단까지만 들어가고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공인중개사가 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개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권리금에 대한 거는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오히려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권리금에 관한 중개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 회사에서도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문제는 권리금 계약서예요. 중개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 권리금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행정사법으로 이제 보면은 행정사법 제2조 1항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제 2조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호가 아니고 2호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이렇게 해서 행정사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3조에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 업으로는 사실 어떤 뜻이냐면은 유상으로 돈을 받고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는 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님들이
권리금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계약서도 작성을 안 하시고, 이제 당사자 둘이서 협의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일단은 권리금 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랑 그다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안 받고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이죠. 그리고 수수료 받으면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의 지금 대응은 일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두 번째는 중개제도 개선과 권리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권리금을 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행정사법의 3조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중개대상물에도 넣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보수도 법정 보수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법 개정이 먼저 되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토부 쪽에서도 이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행정안전부랑 협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보다 더 문제인 거는 컨설팅 회사예요. 컨설팅 회사에서 뭐 병원이 됐던 약국이 됐던 뭐 학원이 됐던 이런 권리금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 용역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사에게 권리금 중개를, 계약서를 쓸 수 있는 행정사에게 권리금 중개를 시키자니 사실 공제 가입도 안 돼 있는 행정사에게 또 중개 업무를 맡기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과 요 법률 사이에 뭔가 구멍 같은 게 있다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또 공인중개사님들이 행정사 자격증을 따려고 또 많이 노력도 하시는데, 법 개정이랑은 별도로 행정사 자격증을 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따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꼭 권리금 계약만 생각해서 그 필요성으로 따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뭐 대필도 그렇고 재계약서도 그렇고 중개 행위가 없이 권리 의무에 관련된 계약서 쓰는 것 자체가 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사 분들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행정사 자격증을 따는 거에 대해서는 따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권리금 수수료 문제도 중개 범위에 들어가면 좀 제한을 두면서 컨설팅 무자격자인 컨설팅 회사들의 권리금 중개 행위도 좀 제한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